부나켄 섬에 가까워지면 갑자기 바다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지면서 눈이 시릴 정도의 에메랄드빛으로 바뀝니다. 이곳이 바로 산호초가 시작되는 리프 지점입니다. 화려한 도시 모습 대신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부나켄의 맑은 하늘 아래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인상적이며 파도가 잔잔하여 매우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이 선착장에 서서히 다가갈 때 물밑으로 살짝 비치는 산호와 작은 물고기들이 도착의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배가 속도를 줄이며 내는 잔잔한 엔진 소리와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담겨 있어 북적이는 만화도 항구와는 대조되는 섬 특유의 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으로는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해변을 따라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전형적인 열대섬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배가 부나켄 섬의 해안가에 위치한 선착장에 서서히 접근하며 멈춥니다. 부나켄 섬에 묵기로 한 선셋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접근성이 매우 좋은 숙소입니다. 보트 선착장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어 이동도 편리하죠. 1층은 고정식 건물이고 2층은 인도네시아 전통 방식의 목조 호상가오 형태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홈스테이 형태로 요르헤와 헬미 부부가 매우 친절하고 환대해준다는 후기가 있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숙박비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가 모두 포함된 패키지로 운영됩니다. 부나켄의 해변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광활한 백사장과는 조금 다른 원시적인 자연미와 수중세계의 입구라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나켄의 해안선은 전형적인 모래사장보다는 맹그로브 숲과 산호 파편이 섞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요. 해변에서 불과 몇 미터만 나가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에메랄드색 바다가 펼쳐집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모래가 아닌 잘게 부서진 산호들이 부딪히며 내는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부나켄 해변 풍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 색깔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해변을 따라 나무와 대나무로 지은 소박한 에코 리조트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나켄 섬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기독교 비중이 높은 슬라웨시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발리와는 또 다른 독특하고 활기찬 마을 행사들이 열립니다. 시라얀이라는 모임은 인도네시아 특유의 친목 모임으로 이웃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후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웃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네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 튀김부터 채소와 고기, 달걀 등을 넣고 볶아내는 인도네시아 볶음면으로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미고랭이나 노란 바구니에 담긴 달콤한 바나나 튀김, 노란색과 주황색의 쟁반에 담긴 생선들은 바다 근처 마을답게 갓 잡은 생선들을 튀기거나 구운 뒤 매콤한 산발 소스를 얹은 생선 요리 이깐고랭입니다. 밥은 대개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서 각자 덜어먹는 방식이지요. 나하사 여인들의 손맛이 가득 담긴 이 소박한 뷔페식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정이 넘칩니다. 접시에 음식을 덜어내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섬들의 하루는 더욱 깊어갑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는 이 소중한 시간. 부나켄은 푸른 바다만큼이나 빛나는 사람들의 미소가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나켄 사람들은 외지인들에게 매우 개방적이지요. 행사가 열릴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면 금방 와서 같이 먹자라며 손을 이끌어 줄 거예요. 가벼운 인사와 미소만 준비하면 됩니다. 술라웨시 북부에는 마파루스라는 독특한 상부상조 문화가 있습니다. 무거운 배를 무트로 끌어올릴 때 배 주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달라붙습니다.
리듬감 있게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헤이샤, 호이샤 같은 힘찬 기합과 함께 일제히 줄을 당기거나 배 밑동을 빕니다. 모래사장 위에 미리 깔아놓은 통나무를 깔아두고 그 위로 배를 미끄러뜨리며 이동시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뒤에 남은 통나무를 다시 맨 앞으로 옮기는 과정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갑니다. 부나켄과 마나도 지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니시 건조기술의 뿌리인 슬라웨시 전통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숙련된 목수들은 설계도 없이 오직 머릿속의 경험과 눈썰미로 배를 만듭니다. 나무의 결을 보고 배의 곡선을 결정하죠. 전통 방식에서는 해못 대신 나무 말뚝을 사용합니다. 구멍을 뚫고 나무 못을 박아 고정하는데 바닷물에 젖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틈새가 완벽하게 메워져 물이 새지 않습니다. 또 아이언 우드라고 불리는 매우 단단하고 물에 강한 나무를 사용하죠. 이 나무는 물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나켄의 가족들이 모여 따뜻하고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하는 정겨운 풍경입니다. 화려한 식탁은 아니어도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각자 덜어먹는 패밀리 스타일의 현지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만큼 신선한 생선구이나 튀김이 중심을 잡고 있죠. 데친 생선을 땅콩 소스에 버무린 가도가도나 옅은 양념으로 볶아낸 채소 요리들이 곁들여져 있어 식단이 건강하고 조화롭습니다. 작은 종지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매콤한 쌈발 소스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핵심 요소이지요. 한쪽에는 두부를 기름에 튀기고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식사 풍경의 매력은 자연 속에서 갓 조리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즐거움에 있습니다. 부나켄의 맑은 공기와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나누는 이런 식사는 여행자나 현지인 모두에게 잊지 못할 휴식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듯 합니다. 숙소에서 투숙객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삿대를 만들기 위해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수프를 만듭니다. 코코넛 껍질은 불이 빨리 붙고 화력이 강하며 일반 나무숲보다 연기가 적게 나면서도 고르게 열을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요. 또한 껍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향이 고기에 배어들어 풍미를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부나켄은 기독교도가 많아서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한입 크기로 썰어 대나무 꼬치에 꽂습니다. 코코넛 껍질이 타서 붉은 숯 상태가 되면 그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꼬치인 삿대를 배치하지요. 고기를 익히는 동안 남은 양념이나 기름을 솔로 계속 발라주어 고기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도록 합니다. 이때 코코넛 숯의 열기로 양념이 살짝 타면서 불맛이 극대화되지요. 선셋 게스트하우스처럼 바닷가 마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코코넛 껍질 타는 향과 함께 익어가는 삿대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도네시아의 맛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인도네시아 북슬라웨시 해역에 위치한 부나켄 섬의 아침입니다. 바다는 잔잔하게 일렁이며 작은 파도가 부두 아래와 모래사장을 천천히 적십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부드러운 회청색 구름으로 덮여있고 수평선 너머로는 희미하게 산 능선이 드러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육지는 슬라웨시 본섬으로 화산지형 특유의 완만하면서도 깊이 있는 실루엣이 바다와 대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길게 뻗은 콘크리트 부두가 보이네요. 바다 건너편으로 낮게 이어지는 산 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슬라웨시 본섬의 지형으로 흐릿한 아침 공기 속에서 실루엣처럼 부드럽게 드러납니다. 해변에는 아직 강한 햇빛이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색감이 감돕니다. 열대의 바람이 스치고 해변을 따라 길게 뻗은 선착장에는 웰컴 투 부나켄이라는 반가운 인사가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이 표지는 이곳이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요소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풍경 속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갖습니다. 부두는 섬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이동 통로로 바다 위로 곱게 뻗어나가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먼 수평선으로 이끌어줍니다. 부두 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거나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나켄 섬은 마나도에서 배로 약 30 내지 45분 거리에 있으며 세계적인 해양 생태계를 품고 있는 부나켄 국립공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마을과 친절한 주민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어우러져 이곳만의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나켄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 꿈의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바다, 부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부나켄 특유의 느리고 평온한 시간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복 착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이지요.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같은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요일에 따라 정해진 옷을 갈아입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표준 교복으로 흰색 상의에 빨간색 하의를 입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넥타이와 모자까지 세트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죠. 부나켄의 마을 골목은 화려한 휴양지의 모습보다는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 특유의 소박함과 정겨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부나켄 마을의 골목은 대부분 좁고 비포장으로 된 길이 많죠. 임마누엘 다이빙 샵은 부나켄 섬의 동쪽 해변인 빵갈리상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전통적인 나무 카티지 형태입니다. 혼자 방문하는 다이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장비도 잘 관리되어 있고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근처에는 부나켄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환상적인 다이빙 포인트들이 즐비합니다. 레쿠안 1, 2, 3는 부나켄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거대한 수직벽인 월을 따라 수많은 거북이를 만날 수 있어 거북이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일의 전통적인 목조 다이빙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보트 양옆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가 있어 파도에도 안정적이죠. 현지 가이드들이 포인트 상태를 확인하거나 다이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샵의 스태프들이 장비 세팅을 돕거나 포인트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에서 현지의 여유로우면서도 정성 어린 서비스가 느껴집니다. 부나켄은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 체력 소모가 적다는 것이 이곳 다이빙의 큰 장점이지요. 엔진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동하는 장면에서 다이빙 전에 기대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다이버가 슈트를 착용하고 각자의 BC와 레귤레이터를 점검하며 입수 준비를 마친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보트가 해변을 떠나 조금만 나아가면 바다색이 갑자기 옅은 하늘색에서 짙은 남보라색으로 변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나켄의 특징인 수직절벽 지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보트 위에서 바라보는 투명한 수면 아래로 산호초의 실루엣이 비치며 다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줍니다. 부나켄은 단순히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절벽 다이빙의 성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포인트입니다. 부나켄의 지형은 섬 주변의 얕은 산호초 지대가 끝나자마자 수심이 수백 미터 아래로 뚝 떨어지는 절벽 구조이지요. 멀어지는 부나켄 섬의 해안선을 따라 울창한 열대나무들과 소박한 방갈로들이 보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엔진 소리와 함께 포인트로 향하는 이 과정은 부나켄 다이빙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뒤에 보이는 산은 마나도 투아라는 거대한 화산섬입니다. 약 800m의 휴화산으로 부나켄 공원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지요. 마나도 투아는 현지어로 오래된 마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나켄 섬과 마나도 본섬 사이의 바다를 지납니다. 멀리 보이는 평평하고 낮은 지형은 부나켄 섬 옆의 신라덴 섬입니다. 부나켄 옆의 작은 섬인 신라덴 근처로 얕은 수심의 산호 정원이 매우 아름다워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배에 걸린 빨간색과 하얀색의 샹메라푸티 국기가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네요. 이곳은 투피시 다이버스라는 리조트로 이름처럼 다이버 전문 숙소입니다.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입구부터 소박한 분위기가 이 리조트의 매력이죠. 나무로 지어진 커티지들이 아늑하고 식물들이 무성합니다. 리조트 안으로 발을 들이면 울창한 열대 식물들이 반겨줍니다. 오솔길 옆으로는 현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나무 코티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이 아늑한 공간은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찾은 여행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 투피시 다이버스는 초보자를 위한 체험 다이빙부터 전문가를 위한 강사 교육 과정까지 모든 레벨의 다이버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자랑거리는 이 수영장이지요. 게시판에 다이빙 관련 안내문이 빼곡히 적혀 있네요. 다이빙을 나가기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기술을 연습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오면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현지식 뷔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이버들과 다이빙 경험을 얘기하고 공감하는 것도 이곳의 특별한 즐거움이겠죠. 스쿠버 다이빙의 정기라는 부나켄이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정겨운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부나켄 푸드이죠. 다이빙 보트들이 오가는 활기찬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두는 마을 강태공들의 차지가 됩니다.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죠. 투명한 바닷속으로 들이운 낚싯줄 끝에는 오늘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하니까요. 낚시꾼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부나켄 국립공원의 상징인 마나도 투아 섬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해발 800m 이 화산섬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거대한 화산섬을 병풍 삼아 즐기는 낚시 한판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수중세계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부나켄은 해양 보호구역이라 큰 상업적 조업은 제한되지만 부두 근처에서는 작은 자리돔이나 전갱이 등을 주로 잡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숯이 없어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요리를 합니다. 물고기를 받치고 있는 것은 코코넛 껍질입니다. 말린 코코넛 껍질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불에 잘 붙고
화력이 오래 지속되어 훌륭한 천연 숯 역할을 합니다. 별도의 그릴 없이 코코넛 껍질 자체로 그릇이자 화로로 사용합니다. 껍질 안쪽에 불을 피워 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물고기를 그 위에 바로 올리거나 코코넛 섬유 위에 얹어 분연하듯 익힙니다. 현지 사람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알아맞혀보라고 하니까 일본, 태국, 필리핀까지 나오고 민다나오 복싱 영웅 파키아오 이름도 얘기를 하네요. 이슬람 인사말인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하니 마나도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마나도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인 듯 합니다. 생선을 다 구웠다고 한번 맛 좀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먹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코코넛 향이 밴 생선구이를 먹는 모습은 인도네시아 바닷가 마을의 전형적인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부나켄 어촌 마을 사람들은 거창한 낚싯대 대신 핸드라인 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낚싯대 없이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나무 막대에 낚시줄을 감아서 낚시를 하지요. 줄 끝에 추와 바늘 그리고 작은 새우나 물고기 살점을 미끼로 달아 바다로 던집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으로 입질을 느끼며 줄을 끌어올리는데 이는 매우 감각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뜨겁던 열기를 식히듯 한바탕 쏟아지던 열대우림의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 부나켄 부두에는 고요한 평온이 다시 찾아옵니다. 구름 사이로 이때 고개를 내민 햇살이 맑은 웅덩이에 부서집니다. 그때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위로 선명한 7빛깔 수채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색을 다 담아낸 듯한 이 무지개는 마치 부나켄의 푸른 바다를 축복하듯 커다란 아치를 그리며 내려앉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만 허락되는 이 짧은 마법은 여행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속삭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양철 지붕이로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바닷속 화려한 산호초만큼이나 부나켄 마을의 안쪽에는 흥미로운 풍경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검은색 돼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땅을 파헤치거나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부나켄에는 돼지들을 가두어 키우기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인 것과 달리 이곳 부나켄 주민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는 듯 합니다. 마나도로 가는 퍼블릭 보트입니다. 좁은 선실 안에 부나켄의 삶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네요. 마나도 항구로 향하는 퍼블릭 보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섬 사람들의 일상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작은 광장입니다. 높게 쌓인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들과 누군가의 끼니를 책임질 식재료들, 화물과 사람이 경계없이 어우러진 이 투박한 풍경 속에 부나켄 특유의 강인하고도 유연한 삶의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익숙한 듯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좁은 틈 사이로 비껴드는 햇살은 거칠게 마감된 배의 골조와 사람들의 구릿빛 피부 위로 따스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유람선은 아니지만 손때 묻은 물건들과 정겨운 사람들의 체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엔진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은 화려한 수중 세상만큼이나 깊고 진한 부나켄의 또 다른 속사를 소중하게 보여줍니다. 보트 앞에 가득 쌓인 짐은 부나켄 섬에서 필요한 물자나 마나도로 나아가는 현지 물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나켄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마나도로 향하는 길. 좁은 퍼블릭 보트 안은 금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이 됩니다.
현지인들의 모습에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노을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손에 쥔 맑은 카드 뭉치는 낯선 이들을 금세 오랜 친구로 만들어주네요. 누군가 호기롭게 카드를 내던지면 좁은 대안을 가득 채운 유쾌한 탄성과 아쉬운 웃음소리, 특별한 도구도 거창한 규칙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현지인들이 즐기는 이 게임은 보통 4-5명이 둘러앉아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낸 카드의 숫자나 문양에 맞춰 카드를 버리거나 조합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두나켄에서 마나도로 향하는 퍼블릭 보트의 역동적인 조타석 풍경입니다. 배 뒤편에서 선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년의 모습은 이 배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현지인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움직이는 삶의 터전임을 잘 보여줍니다.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는 퍼블릭 보트의 뒤편 노란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선장의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좁은 수로를 지나거나 다른 배와 마주칠 때 혹은 수면 아래 숨겨진 산호초를 피해야 할 때 소년은 익숙한 몸짓으로 앞의 선장에게 조심스레 신호를 보냅니다. 선실 뒤쪽에서 시야를 확보한 소년이 앞쪽 조타석의 선장에게 수시로 방해약이나 장애물 정보를 주는 방식은 현지 퍼블릭 보트의 전통적인 운항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어른들의 기술을 곁에서 배우며 배를 돕는 소년의 모습에서 현지 어촌 마을의 생생한 교육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나도의 수카르노 다리는 북슬라웨시주의 주도인 마나도 시내를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마나도 시내 중심부와 북부 지역을 잇는 이 다리는 도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죠. 다리 아래로는 마나도 항구에 정박한 수많은 퍼블릭 보트와 화물선들이 오가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나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